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빠르면 내년 초부터요. 매매가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그리고 전세가는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 이런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그 중개 수수료 있죠. 이게 지금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아예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사도 이사지만 집을 잘 알아보고 나서 이사하는 데 드는 비용 때문에 그게 만만치가 않아서, 특히 2년마다 집을 옮겨야 되는 전세 세입자들의 경우는 참 부담이 됐는데요. 이게 조금 줄어들 수 있으니까 좀 조금 더 부담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합리적인 수수료율, 이런 부담도 좀 많이 낮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으로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화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02-2077-6330번 지금부터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02-797-0300번 문자 번호입니다. 여기로 궁금한 거 얼마든지 물어봐 주세요. 부동산 가이드 오늘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매주 월요일은 이윤환 대표와 함께 지난 한 주 사이에 있었던 부동산 뉴스들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핫 키워드 3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잇따른 금리 인하에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빚을 늘리는 렌트푸어가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집주인들의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2번 열어볼까요? 다세대와 연립주택 시장에서도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정부의 임대주택 지원이 줄어들면서 신규 공급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잡습쓸하죠. 저금리 시대에 뭔가 이제 집은 구해야 되겠고 대출은 받고, 이것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나중에 돈을 갚기 어려운 실정까지 늘어나고, 집 팔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렌트푸어, 이런 것도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이런 현상들 어떻게 좀 지적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이 문제점, 이 전셋값 인상이라는 이 가장 부동산 시장에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부분이 참 이 경제를 살리자니 전셋값은 인상이 되고, 네. 이런 부분이 생겨나는 이유가, 일단은 지금 경제 살리기, 지금 금리가 인하되는 근본적인 금리를 인하시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시장에 자금을 더 풀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풀어야 지금 경제가 좀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집주인 입장에서 금리가 이렇게 인하되면 전셋값이 올라간 걸 갖고 은행에 놔둬봐야 저금리에다가 굳이 빚만 늘어나는 형국이 되니까, 아예 그 전셋값을 올리지 않고 반전세로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네, 공급 축소에 따른 또 다른 어떤 전세급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그 악순환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고리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데, 더 큰 문제는 거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금리가 인하된 상태에서 은행에서 조금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전세금도 대출을 일으켜서 이렇게 전세금을 더 올려 이제 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전세입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그 지금같이 금리가 인하된 상태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은행에서는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수요자들은 당연히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 그 기본 그 주택 담보 대출이라는 이런 부분보다도요, 대략 한 0.5% 정도가 더 비싸요. 전세자금 대출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늘어난 상태에서 대출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은 그게 렌트푸어라는 신종화가 지금 몇 년째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옛날 같으면 집을 많이 갖고 있어도 하우스푸어 해서 과도한 대출 때문에 이렇게 허덕였는데, 전세자들까지도 이런 그 고민 속에서 지금 구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이 좀 일단은 그 은행 측에서는 조금 더 긴밀한 좀 구상을 해서 세입자분들이 조금 저금리를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전세금이 올라가지 않은 부분은 계속해서 가장 좀 예민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사실은 조금 매매를 전환되는 률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
맞아요. 있네요. 네. 두 번째 키워드도요, 이런 전세 난과 관련된 내용 저희가 점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다세대와 연립주택 공급이 감소하면서 전셋집 찾기가, 뭐 아파트 전셋집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제는 연립주택, 뭐 다세대 이쪽에도 전셋집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공급을 했을 때 분양이 잘 되고 또 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네. 일단은 그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 투룸이나 쓰리룸보다는 예를 들어 내가 오피스텔을 진다라고 하면 원룸이라든지 투룸 형태의 작은 소형 오피스텔을 지어서 이걸 수익형으로서 가져가게끔 하는 그 쪽이 분양이 훨씬 잘 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금리가 인하된 부분에서라면 누구든지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을 선택하게 되니까 이런 수요층들에 걸맞게 내가 오피스텔을 만들어낸다면 소형 오피스텔을 만들어내서 수익형으로 나갈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이 주거지에서 다세대라든지 연립 그 주택에 대한 건설 비율이 굉장히 지금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한번 도표를 통해서 본다면요. 네. 한 2010년 정도에 이 연도별 그 다세대라든지 연립주택의 건설 실적 비율을 보니까요. 전국적으로는 대략 한 28만 정도가 되는데요. 2012년도에 88만 정도로 이제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금리 기조도 강해지고 워낙 분양 시장 중에서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그 연립 빌라를 짓는 것보다 오피스텔로 소형으로 짓는 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벌써 2014년인 8월 기준으로 해서는요. 서울만 해더라도 9만 세대로 굉장히 대폭 감소를 했고요. 한때 이제 27만 가구였었는데 결국 이제 3배 가까이가 줄은 거예요. 아하. 반대로. 네. 마찬가지 또 이제 전국적으로도 지금 24만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3배에서 4배 정도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연립 다세대에 대한 비율이 이렇게 적어지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를 선택해야 되냐? 지금 그 다세대 연립 비율이 이렇게 적어진 만큼요. 이거를 통해서 소위 월세를 받거나 좀 전세금을 맥스로 받을 수 있는 원룸, 투룸, 빌라의 형태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거를 예견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중심부 내에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원룸, 투룸 신축에 대해서는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이렇게 또 하나는 크기별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룸, 투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세대 연립주택의 크기별 전월세 거래 비율을 보니까요. 대부분 전용 면적 60 제곱미터 이하니까 대략 한 18평 이하 정도가 될 거고요. 그 정도 이하가 80%를 차지하니까 사실은 빌라 형태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아파트 형태처럼 24평이라든지 30평형 정도의 비율들은 굉장히 높지가 않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원룸, 투룸 형태의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거래 추이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네. 그것도 전세도 그렇지만 월세에 대한 부분들이 거래 비율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쪽으로 여러분들 방향성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지금 더더군다나 또 다세대 연립주택의 전세가율 한다면은 이 전세가율이 지금 그 나타난 자료에 의해서라면 사실 한 60.27% 정도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세가율은요. 물론 이제 위치마다 틀리지만 역세권이다 또 신축이다 이렇게 한다면요. 거의 80%까지 차지하고 있는 전세가율입니다. 그 정도나요? 예, 이건 평균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략하는 이런 비율들이 전세금이 세면 셀수록요. 이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전환되면서 충분히 가격이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투자적인 방향을 놓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아이디어 또 챙겨갑니다. 이제 하나 남아두고 있죠.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중요도를 높여서 볼 만한 뉴스가 뭐 있을까?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 CBSI 지수가 지난 10월에 넉 달 만에 하락했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이거 끝난 것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왜 BSI 지수 볼 때 100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면 부정적, 위로면 긍정적 뭐 이렇게 보잖아요. 네. CBSI도 똑같이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CBSI는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BSI라는 용어가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기업들 간의 경기 실사 지수를 지금 나타내는 거고요. 네네. 그 앞에 C라는 부분은 컨스트럭션이에요. 그래서 어떤 건설 경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생각하는 향후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100이다, 100 이상이 된다 그러면 경기가 호조세를 띠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내수라면 내수 또 수출이라면 수출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는 네.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은 100 이하라는 거는 전체적인 기업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경기 전망이 썩 좋지만은 않다라는 부분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2012년에서 2014년으로 올라오면서는 서서히 좀 올라서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 전망치를 지금 회색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자, 근데 실적은 이렇게 항상 하향 곡선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전망은 이렇게 높이 잡는다고 하더라도요, 항상 실적적으로는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요. 사실 이 그 BSI 지수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그 기업들이 어떤 수출이나 내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향후의 전망을 표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난 거는 내가 예측한 것보다 항상 매출이 덜 따르더라라는 부분이 좀 단점으로 작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나오면서 7월부터 7, 8, 9, 10월 달간에 이런 식으로 파랗게 된 이 부분이 실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80% 이상 이렇게 BSI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10월 달 들어서 9월 이후로 10월 달에 들어서 이렇게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이 부동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으로 봐야 되는 게 이 기업이 돈을 벌고 있지 못하면 사실 부동산에서의 어떤 그 유동성 자금도 흘러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생깁니다. 이렇듯이요. 이런 앞으로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여기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전망 지수를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바라볼 필요는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통계제를 통해서 이렇게 파악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 BSI 지수 자체가 기업들 간의 향후의 전망치에 대한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좀 좋지 않다라고 예견이 되고요. 이 부분이 나중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라든지요, 경제적인 상황들이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어떤 신호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이기엔 내년이 올해보다는 더 나을 거야라는 어떤 전체적인 종합에 대한 기대치보다는요, 오히려 올해와 내년이 좀 엇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 오히려 내년이 더 경제적으로는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측면을 바라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꼭 내년에 매도를 할까? 또 내후년에 매도를 할까라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당겨서 올 하반기에 아직도 이 거래량이 좀 살아있을 때 이때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은 어떤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파는 게 낫냐, 또 내년에 파는 게 낫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매수적인 관점, 매도적인 관점에서 가장 좀 중요한 그 타이밍 읽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은 어떤 부동산 시장만 바라볼 게 아니고요. 큰 시장인 경제 여건이라든지 이렇게 자금이 흘러다니는 모습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잘 읽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관련 뉴스 매번 핫 키워드 짚어드릴 때마다 좋은 소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번 어렵다, 안 좋다, 암울하다 이런 내용들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틈새로 공략해볼 만한 곳, 아니면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끄집어낼 수 있을 만한 어떤 전략적인 아이디어 같은 거, 이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 부동산 가이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송 중 아니라요, 방송 외적인 곳에서도 이윤환 대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세미나 안내해드릴게요.
이은한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올 하반기 투자 지역 재테크 전략 챙겨드립니다. 11월 10일 월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은한 대표님 뭐 세미나 관련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세미나를 매주 토요일하고 월요일 날 네네. 이렇게 열어서 많은 분들이 그러네요. 이번에는 월요일만인데요. 네, 지금 앞으로 한 3주 동안은 제가 지금 하는 일에 토요일 날 좀 스케줄이 워낙 좀 바빠서요. 아하. 토요일 날 시간을 못 내고 네. 이제는 좀 월요일 날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네. 좀 이왕이면 세미나에 신청을 조금 하시고요. 신청하셔서 또 그냥 신청만 하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인원수가 초과되면 이제 그 세미나 신청을 못 받거든요. 그럼 분들 오고 싶은 위해서라도 분들 또 못 그렇죠. 오시고 못 오시게 하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아무래도 좀 확실하게 오실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네.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신청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많이 오시면 많이 오시는 대로 또 적게 오시면 적게 오시는 대로 다 오시는 분들의 시간들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오셔서 정말 이 11월, 12월 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시간을 잘 연구를 하고 했을 경우에 내년 2015년도 충분히 좀 전망을 잘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미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은 것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3주간은 토요일 없고 월요일에만 무료 세미나 진행된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어떤 궁금증 갖고 계신가 여쭤보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곳에 대한 궁금증이실까요? 네, 저기 용인 수지요. 네네. 수지 자이 아파트, 성북동에 있는 수지 자이 아파트거든요. 예. 매도 시점 좀 궁금해서요. 요즘에 조금씩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분위기를 좀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팔면은 그래도 조금 네네. 윗부분 꼭대기 이쯤에서 팔 수 있을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잠깐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네, 우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용인 그 수지의 성복동에 있는 그 자이 네네. 아파트인데 그 자이 아파트가 1차, 2차 있죠? 네, 1차예요. 1차가 2006년도 입주를 한 아파트예요. 네, 네, 맞습니다. 몇 평이죠? 48평이요. 48평이요. 네.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이 네. 성복동이라든지 상현동이라든지 네. 이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뭐 50평, 60평 그 이상 되는 대형 평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거에 비해서라면 아무래도 좀 장점이 있다. 48평이라는 게.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일단은 그 신분당선 개통이 2016년도에 봄에 계획이 돼 있거든요. 네. 그거에 따른 교통 호재에 의해서 수요창들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단점이란 게 있어요. 뭐냐면 네. 자, 지금 우선 제가 그 표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수지잖아요. 용인시 네. 수지구예요. 네. 자, 그러면 용인시 수지구라는 곳은 이렇게 지금 넓게 이렇게 포진돼 있죠. 네. 자, 이 안에서 지금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고기동이 있고요. 네. 여기처럼 성복동이 있고요. 또 상현동이 있고요. 네. 또 그 다른 색깔로 칠해 볼까요? 이쪽에 동천동이 있고요. 네. 풍덕천동이 있고요. 그리고 죽전동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좀 빨갛게 칠한 부분하고 좀 파랗게 칠한 부분에 그 모습으로 본다면 이렇게 빨갛게 칠한 곳들이 소위 대형 아파트 아니면 전원주택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아무래도 그 기조상으로는 공급량이 조금 대형평형 위주로 돼 있는 부분하고요. 네. 또 이렇게 그 파랗게 돼 있는 여기 같은 경우는요. 20, 30평대 중소형 아파트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이런 곳들이 있어요. 네. 자, 이걸 왜 제가 구분을 하냐면 물론 이제 신분당선 개통의 호재로서 다들 영향을 받는 건 맞지만 일단 정제에서 미금을 통해서 이쪽 수지를 통해서 이제 광교로 흘러가는 모습 속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곳이 있다면 이렇게 그 오른쪽에 파랗게 돼 있는 이렇게 중소형 단지들이 아무래도 그 위에 정자동이라든지요.
또 판교라든지 이쪽 지역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이 근처에서 이 지금 얘기하신 성복동이라든지 상현동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 대형 평형 중에서라면은 지금 갖고 계신 것이 48평이나 그나마 조금 대형 평형 중에서는 작으니까 장점이기도 하고요. 요 근처에서 이 신분당선 개통 역사 근처에 있는 아파트 정도만이 가격이 좀 올라서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앞으로 전망이 어떠느냐면 가격적인 편차 부분에 대해서 이 전체적으로 이쪽이 자리 잡고 있는 가격은 5%가 안 되는 정도가 맥시멈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 지하철역 근처다라고 한다면 지금 성복동이나 상현동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5%에서 한 10% 정도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동천동이라든지 풍덕통정이라든지 죽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어떤 중소형 아파트 단지는 10% 이상 정도 될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앞으로 신분당선 개통의 역세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2010년 이후에 지금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은 5% 이하가 될 것이라고 감히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분위기상으로 해서 올 초나 지금 분위기가 다운됐을 때보다 가격이 5% 정도가 오른다라고 한다면요. 그때 전세 만기 시점이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지금 혹시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네네. 예, 그러면 그 5% 상승 곡선이 탄력을 받았을 때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고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 정도에는 거래량이 지금보다 조금 더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거래량이 약간 는다면 2016년인데 개통이 되고 나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특화된 그런 지역이나 그런 아파트 단지만 조금 가격이 오르지 그렇지 않고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기에는 공급량이 너무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잘 적시적소에 가격이 오르는 상승률을 봐서 빠져나와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매도 타이밍 네, 잘 잡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고 오는 사이에 저희 두 번째 시청자님 또 한참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거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저는 의정부역 인근에 있는 네네.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 예. 향후 전망하고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거든요.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느 곳인지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정부동, 예. 의정부 440번지 하고요. 네네. 441. 441. 예. 예. 상가주택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네. 어떻게 앞에는 상가고 네. 뒤에는 주택이에요. 440번지가 상가이시라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매도 시기 여쭤보신 건가요? 예, 아니요. 저 향후 전망하고요. 네. 매도 시점이요. 알겠습니다. 점검하러 갈게요. 예,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 자, 지금 위치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띄워봤어요. 요 근처죠? 지금 화면에 아마 비춰지는 이곳이 아마 지금 갖고 계신 상가주택일 거예요. 여보세요? 예, 예. 예, 맞죠? 요 근처에 갖고 계신 상가주택일 겁니다. 보이지 않으신가요?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잘 안 나오네. 아, 그래요? 예. 자, 지금 번지를 아니. 찍어 보니까 이제 요 근처고 해서 440번지 하고요. 예. 441이에요. 자, 그래요. 요렇게 해서 제가 지금 그 번지를 이렇게 찍어 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자, 여기 전망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자, 지금 이 지역은 일단은 의정부 역사 앞쪽에 있고요. 근처인데 일단 이 근처가 전부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 폭넓은 상업지역인데 사실 역 근처에 앞 뒤쪽으로 해서요. 요쪽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상업 기능을 점점점 좀 활성화되는, 즉 상업 지역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상업 시설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좀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사업 시설에서 굉장히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형태를 향후 전망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예. 그게 그 집가 상승으로 영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근데 지금 위치하신 곳에 아까 지도를 이렇게 통해서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의정부역 근처에는 있지만 예. 향후에 그 인구가 유입된다든지 상권이 좀 활성화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모습에서의 상업지역으로서의 면모는 괜찮아 보이지만 향후에 이런 상가주택이 기능이 잘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건축을 한다면이라 가능을 해보죠.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쪽에다가 건축행위를 했을 경우에 일단은 거기서 이제 상권, 즉 상가에 대한 임대료도 많아지려면 아무래도 영업이 잘 돼야 되고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 플러스 또 그 위층과 2층, 3층 이상 같은 경우는 거주지로 되거든요. 예, 예. 그런 쪽에 임대가도 늘어야 되는데 이 근처에 지금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이 지하철역 반대편 쪽으로 해서 많이 늘어난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외됐다라고 보입니다. 이 상가주택이 땅값이 늘어나고요. 앞으로 주택 가격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임대가가 늘어나려면 조금 위치적으로는 조금 여기가 맞지는 않는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시차를 오래 두면 둘수록은 더 불리해집니다. 여기보다도 훨씬 좀 전망이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갈아타셨으면 좋겠고요. 시점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 특별하게 내년이 좋다, 내후년이 좋다라는 것보다도요. 일단은 물건을 내놓고 출발을 하고요. 정말 작자가 나왔을 때 내가 건축행위를 한다면이라는 금액선이 나와요. 그런 부분은 방송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따로 개별 상담을 통한다거나 아니면 세미나 때 오셔서요.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가 가장 적절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면 금액 산정 기준으로 해서 좀 매도 금액을 알려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저희가 시간이 여유치가 않아서요. 여기까지만 정리 좀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도와주셔서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또 궁금증도 해결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2077-6391번으로 지금부터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GH 미래로 부동산 연구소 이신수 소장,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매물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양팔석 대표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들어와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집값 땅값이 하락폭이 심했던 곳이 어디냐? 6.4%. 바로 용산구입니다. 그런데 이 용산구가 이제 새롭게 도약을 꿈꾸고 있죠. 자, 1,500만 원. 지금까지 용산에서는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1,500만 원으로 용산 입성이 가능합니다. 자, 잠시 뒤에 효창동 가볼 거고요. 이신수 소장님은 오늘 어떤 매물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렴한 가격과 역세권의 개발 수혜지인 마포구 구수동 매물하고요. 매모 특급 호재가 나는 송파구 송파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매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열어봐야 될 텐데 마포구 구수동 첫 번째 매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구수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광흥창역 도보로 30초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번 달 말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군요. 방 2개로 구성되어 있는 매물이고요. 매매 금액 보겠습니다. 2억 2,200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예상하고요. 대출 가능 금액 1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신숙 소장님의 매물입니다. 추천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여기는 지금 왼쪽으로는 합정 고밀도 개발과 오른쪽에는 공동 역세권 개발을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풍부한 대학 수요와 여의도와 공덕의 임대 수요까지 해서 임대 수익이 확정적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저렴한 분양가와 실투자금 2천만 원으로 초소액으로 종상향까지도 바라다 볼 수 있는 매물과 동시에 한강변 역세권 개발로 인해 재개발 시 한강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여기 저렴한 금액에다가 또 초 역세권이잖아요. 세상에 역에서 도보로 30초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라고 이제 앞에 써 있는데요. 입지 여건 좀 구체적으로 봐주실까요? 네, 6호선 광흥창역 도보로 30초입니다. 1분도 아니고요. 내다보면 바로 앞이거든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서강대로 양화대교 등 접근성이 뛰어나서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한 홍대나 연세대, 이대, 서강대 등 대학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하고요. 자연환경으로는 한강 시민공원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요. 하늘공원이라던가 선유도공원, 올드컵 공원 등 자연시설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신천 현대백화점과 합정 홈플러스, 홍대 상권까지 상권 인프라가 아주 크고 풍부한 입지 여건입니다. 매물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개발 호재들이 참 많아요. 이 지역에 어떤 개발 호재들 좀 흡수할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합정 균형 발전 촉진지구 고밀도 개발을 둘 수 있겠는데요. 합정역에 메세나 폴리스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 상권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으로는 공동 역세권 개발을 둘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경의선이 지하화되면서 여기 상부에 23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주어집니다. 300실 규모의 호텔과 녹지 공간이 주어질 예정이고요. 이로 인해서 유동인가 증가라던가 상권 확장이라던가를 아주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2015년에 상암 DMC가 완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준하는 LG나 펜텍 등 IT 업체들이 이미 입주 예정이 돼 있고요. 또한 2018년에 당인이 발전소가 지하화되면서 지상에 복합문화공원시설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또한 수혜지를 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홍대역 민자역사 개발이라던가 한강변 역세권 개발을 들 수 있겠는데요. 1980년대 이후에 지금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강권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한강 종합개발계획에 본 매물지가 가깝기 때문에 한강 프리미엄까지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입지고 또한 한강변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한강 조망이 내다보일 수 있는 향후에는 입주권까지도 누릴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물 좀 볼게요. 올해 11월 이번 달에 말쯤에 준공이 예정된 이 다세대 주택입니다. 건물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5층 중에 4층입니다. 정남향 구조로 돼 있고요. 채광감과 아주 개방감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면적이 16평으로 큰 거실과 방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욕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에어컨과 드림 세탁기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고급 내장재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보면은 밖에 있는 대리석으로 외부가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은 유명 업체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요. 굉장히 실수요자들한테 인기 있게끔 지어지고 있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또한 방범 CCTV는 물론이거니와 자주식 주차 공간으로 100% 세대당 주차가 가능합니다. 투자 메리트는 어느 정도일지 저희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매매가가 지금 입지 옆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선분양이다 하지만 이달에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매가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 2억을 놓으실 경우에는 실투자금 2천만 원으로 지금 투자가 가능하고요.
임대를 놓으실 경우에는 3,080만 원입니다. 융자 금액이 1억 5,500만 원이기 때문에 월세 시 4천만 원 정도만 실투자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제외하고도 연 수익률이 한 10% 이상이 예상되는 매물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과 임대 차익을 동시에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매물 저희 점검했습니다. 마포구 구수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점검하고 왔는데요. 뭐 입지도 좋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거 정도는 유의를 해보자. 뭐가 있을까요? 선분양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게 2억 2천이 맞는 걸까? 과연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매물은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거의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오셔서 실제 보실 수 있으니까 문의하시고 직접 오셔서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매물 마포구 구수동 매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 양팔석 대표의 매물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5층입니다. 매매 금액 볼게요. 1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임대 예상 금액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의 매물입니다. 추천 포인트 어떻게 할까요? 네, 첫 번째가 싸다. 그것도 아주 싸다. 1,500만 원입니다. 더구나 이 용산 자체는요, 개발 이슈가 가장 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신축 공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 공급의 희소성이 그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액, 초소액으로 가능한 1,500만 원의 매수 가능한 선분양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이 지역은요, 개발 이슈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강종합개발의 30년 만의 개발 계획이라든가 또 서울의 입지 규제 최소 지구의 가장 강력한 후보가 바로 이곳 용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두 것이 모였을 때 한강종합개발의 가치, 입지 규제 최소 지구의 가치를 모두 모은다면은 바로 이곳 용산, 그 중에서도 효창동의 가치는 크게 부각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인근에 100m 밖에는 재개발 구역이죠. 효창 4호구역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내년 봄에 이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많은 인구의 이동이 시작이 될 때 바로 인근에 이주를 하는 바로 속성상 이곳이 바로 최적의 이주 수요이자 차기의 재개발 구역으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틈새 시장의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매물 저희 보고 있습니다. 효창동, 그 주변 지역 어떨까요? 입지적인 여건 좀 점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전철 효창 공원암역 4분 거리, 그리고 4개의 노선이 지나는 쿼드러플 역세권, 공덕 전철역이죠. 여기서 도보로 7, 8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자, 꼭 현지를 방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지에 오셔가지고 주변의 개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또 현재 지어질 이 건물의 가치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도면을 첨부해서 자, 실제로 다른 매물과 비교를 꼼꼼히 하십시오. 같은 투룸이라 그래도 같지 않고요. 같은 원룸이라 해도 다릅니다. 자, 이 매물 자체는 물론 원룸이기는 하지만요, 그런 가치적인 측면들이 있고요. 더구나 효창공원암역은 더블 역세권 지역입니다.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크게 부각이 되는 그런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또 재개발에 의해서 큰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고요. 주변에 풍부한 개발호지가 그 어느 것보다 큰 그런 가치적인 측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명문 학군들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 쪽에 또 개발 호재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기에다가 한강 종합 개발 계획 발표되면서 이것 또한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곳이 여기 효창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개발 호재들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대표님? 네, 방송 시간 관계상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다. 그냥 큰 제목만 해도 숨이 넘어갈 정도로 넘치는 지역이 바로 이곳 용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30년 만에 한강 종합 개발의 중심축이 반포와 이곳 용산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용산의 가치가 크게 부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용산국제업무단지 아시다시피 2년 정도 수년이 뒤로 연기가 됐습니다만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서울 북부 역세권의 개발 가치라든가 또 용산 전자상가의 구터미널 부지에 1800실 규모의 7성급 특급 호텔 건립이라든가 미 대사관이 들어온다든가 미군 부대의 이전이 모두 이루어지고 나면요, 이곳 용산은 큰 부가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건물을 한번 보러 갈까요? 아직 완료된 건물, 준공 완료된 건물은 아니고요. 내년 4월에 이제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이 매물은요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인데 무엇보다도 현장을 꼭 방문하십시오. 방문하셔가지고 주변을 둘러보시고요. 더구나 여기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자, 세 가지만 강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축 공급이 없었는데 신축 공급이 있다고 해도 엘리베이터가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이 매물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자, 두 번째,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면적을 2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당 120%의 주차장이 확보되는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1개 층의 주차장 면적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있어서 여유가 있고요. 더구나 이 매물은 원룸 주택입니다. 자, 원룸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내 집은 없어도 차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차를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월세 5만 원, 10만 원 더 받을 수 있죠. 자, 이 매물 자체는요, 원룸이지만 풀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풀 옵션에 풀 옵션, 모든 것이 잘 갖춰지고 숟가락만 갖고 누르시면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유럽을 바로 다녀온 설계사, 유럽파가 지었기 때문에 유럽풍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특징인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소개해드린 매물은 5층 중에 5층이 되겠습니다. 뷰가 아주 좋은 그런 전망을 가지게 되는 남쪽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채광과 통풍이 아주 우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꼼꼼히 주변에 같은 원룸이라도 원룸이 아닙니다. 가서 따지시고 꼭 실제로 어느 정도의 면적인가를 살펴보신다면 이 매물 1억 5천만 원에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셨는데요. 얼마나 저렴하길래 그러실까요? 좀 점검해 주세요. 네, 주변에 같은 원룸이라도요. 1억 5천만 원대, 즉 실면적 자체가 약 6.5평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주거생활이 영위되는데 1, 2인 가구로 충분히 손색이 없는 풀옵션의 구조죠. 자, 1억 5천만 원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대출 1억 500만 원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보증금 3천에 50만 원을 건축주가 확정해 줍니다. 그렇다면 1억 5천만 원에서 1억 500 대출, 그다음에 보증금 3천을 빼게 되면요. 실제 투자 비용은 1,500만 원밖에 되지 않죠. 요즘 금리 많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1억 500에 대한 이자 3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50만 원 받고 30만 원 제외하면 한 달에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자, 1,500만 원 투자를 해놓으시고 24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시는 이런 높은 부가가치와 더불어 자, 지금도 높은 임대 수익이 되지만은요. 용산이 어떤 곳입니까? 5년, 10년, 15년 시간이 갈수록 크게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이곳 용산이기 때문에요. 시세 차익과 현재의 높은 임대 수익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요, 대표님. 이 매물 관심 가지시는 분들에게 유의점 한 가지만 제시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매물, 선분양의 매물인데 건축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불안하시죠? 또 설사 지어진다 할지라도 요즘 소수의 어떤 세대수는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데 불안하시죠? 걱정 마십시오. 전문 관리업체가 이 위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특히 지방에 계신 분 또한 투자를 하셔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녀에게 증여로 놓으셔도요. 용산의 가치는 앞으로 20, 30년이 지날수록 더 가치를 크게 바라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용산구 효창동 매물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번엔 다시 이신숙 소장님의 매물입니다. 새로운 매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요. 정정할 거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살펴봤었던 매물 있죠? 마포구 구수동 매물이요. 세상에나 가격을 저희가 잘못 좀 말씀을 드렸네요. 매매 금액 지금 빨간색으로 확인된 저 금액입니다. 2억 2천만 원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새로운 매물은요.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석촌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2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5층 방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 볼까요? 2억 6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7,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신숙 소장님의 매물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추천 포인트는 어디에 가져오셨나요? 네, 제2 롯데타워가 저층부만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랜드마크 타워가 이 도보로 한 10분 거리 위치했다라는 거고요. 한전부지 이전에 따른 그 고밀도 개발의 상업 업무타운이 여기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수혜지가 여기 차량으로 한 5분 거리라는 거고요. 9호선 개통 시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게 되면 상권 확장에 따른 유입 인가 증가와 더불어서 전세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거기에 또한 매매가 또한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탄탄하고 높은 임대 수요를 줄 수 있겠습니다. 송파구에서 가장 임대 수요가 많은 곳이 이곳 송파동 쪽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9호선 연장 시 강남권 종사자들이 녹지 공간이라든가 생활 기반 시설이라든가 인프라가 높은 송파구 송파동 쪽으로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지금 뭐 롯데타운이라든가 가락시장이라든가 상업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집중돼 있어서 그게 가장 큰 호재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이 지역 뭐 많이들 가시잖아요. 석촌호수 러버더 구경하러. 겸사겸사해서 이 주변 지역도 한번 체크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주변 입지 여건 좀 확인해 주세요. 8호선 석촌역 도보로 지금 현재 3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2호선과 8호선 잠실역 도보로 10분 거리고요. 석촌호수는 도보로 한 3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2015년 9호선이 연장이 됐을 시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할 예정이고요. 준주거나 3종으로 종이 상향이 될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라던가 강변북로를 통해서 강남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고요. 한강 고수부지라던가 탄천이라던가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 녹지가 아주 풍부합니다. 또한 롯데월드가 인접해 있고요. 또한 가락시장이라던가 이마트 등 편의시설 또한 굉장히 편리하게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개발 호재들 워낙에 또 많은 지역 또한 여기니까 또 이제 궁금한데 개발 소식 다 정리할 수 있을까 싶어요. 시간 관계상 이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 호재 백화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키워드 중심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직접 나중에 방문해 보시면 이쪽이 굉장히 이래서 개발 호재 백화점이구나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동부가 초고층 지금 저층만 해는 123층 제1롯데타워가 저층부만 했지만 이게 완공이 됐을 시는 2만 3천 명이 상주를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방문자 수만 1년에 한 1억 명 이상이 예상이 되고요. 또한 한전이 9월 26일 날 현대자동차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업 업무 시설로서 여기가 굉장히 변모를 할 예정이거든요. 잠실 관광 특구 지정이라던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던가 가든파이브 그리고 지금 문정 법조 단지라던가 미래형 첨단 업무 시설 업무 지구 조성이라던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에 9호선이 연장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KTX 수서 역세권 개발이 되게 되면은 유입인가 증가로 인해서 집가 상승이라던가 매매가 상승, 임대가 상승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내년 2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는 건물입니다. 방 2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건물 특징들 좀 점검해 주세요. 네, 2015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5층 중에 5층입니다. 여기는 남동향으로 지금 돼 있고요. 개방감과 채광은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실평이 대부분 투룸일 경우에는 13평 정도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는 넉넉하게 13평 정도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실평 13평과 개방형 큰 거실과 방 2개 그리고 욕실로 구성됐고요. 브랜드 내장재를 마련해서 아주 내장재는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외부는 대리석으로 마감해서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는 물론이거니와요. 여기에는 지금 외부 대리석은 물론이지만 피로티 구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주식 주차 공간으로 100% 세대당 주차가 가능합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착한 가격이에요. 지금 현재 매매가 선분양이기 때문에 2억 6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세를 놓으실 경우에는 2억 2천만 원이고요. 전세 놓으실 경우에 실투자금은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를 놓으실 경우에는 3천에 90만 원이고요. 대출 금액을 활용하실 경우에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월세 시 실투자금 5,500만 원 가능하고요. 그랬을 시 요즘 이자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자를 제외하고도 9% 이상이 남는 매물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과 임대 차익을 두 가지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유의할 점 한 가지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예, 여기에는 유의할 점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요. 한 점 부지 이전이 굉장히 높게 매매가가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게 과연 빨리 하겠냐, 좀 지지부진하지 않겠냐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자동차, 그것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모든 그걸 갖다 집중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빨리 진전이 되기 때문에 네. 개발이 빨리 될 예정입니다.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할게요.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재물 설계자 드립니다. 11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2077-6394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GH 미래로 부동산 연구소 이신숙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